한다. 몇 쪽이더라? 연습 문제? 네, 17번 할 차례죠? 16번까지 했었나? 조금 어려운데 16번. 안녕하세요. 응? 준혁아, 영상 봤어? 못 봤지? 네. 그래. 쌤이 늦게 보내줘가지고. 자, 17번이야. 118쪽에 17번. 두 함수 fx가, 자, fx라는 함수는 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a. 그 다음에 gx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두 함수에 대해서 합성함수가 나왔네. g합성 fx라는 합성함수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을 만들었대. 합성함수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었대요. 얘가 두 실근을 갖는데, 두 실근을 갖고 실근의 부호가 반대라네. 가 될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랬어. 자, 합성함수 기억은 하니? 합성함수가 뭐지? 합성함수는 이런 거지. 함수는 정의가 뭐냐면 두 집합 사이에 대응 관계니까 화살표로 나타내지.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잖아, 원소들끼리. 적당한 규칙을 가지고. 맞지? 이런 걸 우린 함수라고 불러. 이 함수를 f라고 했다고 칩시다. 근데 함수 하나를 또 만드는 거야. 대신 이 두 번째 함수는 어떻게 만드느냐면 또 집합 두 개 사이의 관계인데 그 집합 두 개 중에 하나가 공유를 하는 거예요. 얘랑 f 함수랑. 뭐 공유, 정확하게 공유는 아니어도 돼. 근데 이 두 개를 얘네 뭐 이렇게 해볼까? z. 자, 이렇게 되는 함수가 g라고 했다고 칩시다. 함수라는 게 뜻이 뭐라고? 두 집합 사이의 대응이야. 대응. 연결해 주는 거. 그래서 이 앞에 두 개의 집합 가지고 연결해 준 게 f고 뒤에 거 두 개를 가지고 연결해 준 게 g라면 맨 처음 집합과 요 집합이지? 맨 마지막 집합을 연결해 주는 요런 대응도 있을 거 아니야. 이 화살표 쭉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이 대응을 f 함수랑 g 함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지. 이게 f랑 g의 합성함수. 그래서 먼저 가는 함수를 뒤에 쓰고 나중 가는 함수를 앞에 쓰기로 했지. 이게 g 합성 f였죠? 맞죠? 이게 합성함수였어. 뭐 두 개의 함수를 연달아서 가는 거라고. 합쳐놓은 거라고, 두 함수를. 쭉 이어서 가도록. 알겠지? 아무튼 g 합성 f x가 0이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 왼쪽 식이? 요 왼쪽 식이 어떻게 된다고? g 합성 f라는 거는 f 먼저 가고 g를 가는 거야. 지금 요 그림이지? 그래서 뭘 하는 거냐? g 합성 f에 이거 순서를 먼저 가는 함수를 뒤에 쓴 이유가 있어 혹시? 이유가 뭐야? 합성함수 할 때? 합성할 때 먼저 가는 함수, 나중 가는 함수인데 먼저 가는 함수를 뒤에다 쓰고 나중 가는 함수를 앞에다 쓰는 이유가 뭐게? 이유가 뭐세요? 이거 복습 한번 해보자. 잘 봐. 요 녀석을 x라고 하고 원소로 이걸 y라고 하고 이걸 z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f라는 함수는 x를 넣으면 y가 나오니까 관계식이 뭐가 되냐면 y라는 녀석이 fx가 되죠. 이렇게. f라는 함수에다가 x를 넣으면 y가 나옵니다. 이런 뜻이야. f라는 함수에다가 x를 넣으면 y가 나옵니다. 이런 뜻이고 그럼 여기는 함수에다가 g라는 함수에다가 y를 넣으면 z가 나옵니다. g라는 함수에다가 y를 넣으면 z가 나옵니다. 이런 뜻이잖아. 맞지? 근데 뭘 알고 있냐면 y가 fx가 y세요. 근데 y가 여기 나오지 않냐? 요 y 자리에다가 그래서 g에 요 y 자리에다가 뭘 넣는다고? fx요. 를 넣으면 그게 z가 된다야. 난 지금 필요한 게 이렇게 된 함수에서 지금 요렇게 가는 함수가 필요한 거잖아. 요렇게 가는 함수 이름이 뭐라고? g 합성 f라는 새로운 함수 하나야. 그 함수에 x를 넣으면 z가 나와야 되지. 요 함수에다가 x를 넣으면 z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 뭐냐면 x랑 z 사이의 관계식이란 뜻이거든. 이게 그거 아니야? x를 넣으면 z가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지금 뭐? 요 식이 오른쪽은 는 z 똑같으니까 요 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렇게 가는 함수 있잖아? 요렇게 가는 함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함수의 이름을 여기다 써줘야 되는데, 함수 이름을. 근데 이 함수를 계산식으로 쓰면 x랑 z랑의 관계식이니까 요 식이 된다고. 그래서 요 괄호만 동그라미로 바꾼 거예요. 먼저 가는 함수가 괄호 안쪽에 들어가가지고 괄호 안쪽에 g라는 함수에 괄호 안쪽에 들어가서 마치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이냐면 순서를 이렇게 먼저 가는 함수를 뒤에다 쓰시고 나중 가는 함수를 앞에다 쓰잖아? 그럼 그 합성함수의 식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합성함수 기호 있지? 합성 기호만 괄호로 바꿔주면 돼요. 그게 얘잖아. 그래서 이렇게 먼저 가는 함수를 뒤에다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 녀석 식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요 합성함수 기호를 괄호로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g 안에 fx를 이렇게 넣는 거죠. 는 0입니다가 됐다. 됐지? 얘가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 근데 이건 그렇다 치시고 이만큼 그냥 네모라 치시야. 그럼 g 네모는 0이라는 방정식은 gx식이 얘잖아. 그러니까 요 식은 0이라는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요 식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g 네모야 통째로. 근데 여기선 네모가 x지. 뭐라고? 이 왼쪽 식이 네모의 제곱 플러스 3 네모 마이너스 4는 0 이라는 방정식이 된 거야. 이 주황색 식이. 맞지? 이 네모를 그냥 네모라고 치면 이 네모, 노란색, 녹색 네모를 요 녀석이 두 실근 가져야 된다고. 두 실근. 맞죠? 다시 얘가 두 실근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실근은 x값을 얘기하는 거지. 요 방정식은 x에 관한 방정식이 어떤 식이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실근은 x값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 방정식의 근은 네모값 얘기하는 거지. 얘는 근은 네모값이야. 네모값. 근데 봐라. 잘 봐. 요 네모값은 구할 수 있지. 네모값 뭐냐? 이거 4랑 1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네모가 마이너스 4든가 또는 플러스 1이든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난 네모 구하는 게 아니라 fx 구하는 거지. 네모가 fx야 지금. 그래서 식이 여기까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네모가 fx니까 fx가 마이너스 4 또는 fx가 1이 만족하는 x값이 총 두 개라고. 근데 그 두 개의 부호가 반대라고. 됐죠? 자, 그럼 이제 요 녀석 풀러가자. 그럼 fx가 얘라며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a는 마이너스 4야. 또는 이제 여기다 갖다 넣으시면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a는 1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 푸실 건데 잘 봐. 이제 이거 어떻게 풀 거냐? a가 바뀌면 왼쪽 이제 그래프로 풀 거야. 근데 이 a가 바뀌면 이 그래프 자체가 바뀌니까 a랑 마이너스 4의 자리를 바꾸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이쪽은 x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가 돼서 이제 나는 이제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걸 적당히 hx라고 합시다. 난 x값 구하는 거야. x값이 부호가 서로 반대래. 알겠지? 자, 그러니까 hx라고 하시면 h'x가 왼쪽 좌변 함수 그리는 거야.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6x가 되지? 그래서 3x로 묶으면 x 플러스 2네. 그럼 0이랑 2고 아래로 블록이죠? 이렇게. 아래로 블록을 이렇게 있어서 0이랑 2세요. 이게 도함수라고. 도함수. h'. 그러면 원래 h 함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이거? 알아요. 마이너스 2네. 하하하. 마이너스 2랑 0.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이게 마이너스 2고 0이고. 그리고 0일 때 함수 값 찾자. 그러면 x가 0일 때면 4고. 마이너스 2일 때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 3, 12 플러스 4니까 16 빼기 8에서 8인가? 이게 8이다. 이렇게 생긴 상황인데 나 지금 뭐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면 좀 영해졌네. 자, 봐봐. 이제 마이너스 a를 그려야 되는데 이것도 같이 그리자. 이것도 같이 그려야겠다. 요 녀석 그래프도 다시 같이 그릴게요. 알겠지? 이거는 h2라고 할까? 이거 h1이라고 하고. 그럼 도함수는 똑같지? 도함수는 똑같잖아. 어차피 상수항만 다르니까. 그러면 얘랑 노란색이랑 얘랑은 무슨 차이일까? 높이 차이만 있는 거지? 여기서 5칸 내리면 얘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를 5칸 내리시면 3이고 얘를 5칸 내리시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적당히 그래프 모양은 똑같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가지 않겠어? 그래서 요 점의 높이는 쭉 마이너스 1인 거고 요 점의 높이는 쭉 가서 3인 거겠네. 됐어? 같이 그렸다. 왜냐면 오른쪽에 이 마이너스 a라는 녀석 선을 이렇게 그리려고 마이너스 a라는 선을 슉 그려서 잘 봐. 마이너스 a라는 선을 샥 그려서 이 그래프들과의 교점이 2개만 나와야 돼. x값이 2개만 있어야 된다는 소리. 그 실근이 2개만 있어야 된다며. 그러니까 교점이 2개만 있으라는 소리야. 됐지? 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여기가 x가 0이니까 이게 y축이야. y축.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알겠지? 야, 근데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리잖아? 여기다 적당히 그렸다고 치자. 이 오른쪽 그래프를. 이 녀석 그래프를 y-1을 이렇게 그렸다고 쳐. 그러면 노란색, 주황색이랑 여기서 하나 만나고 여기서 하나 만나는 거잖아. 그럼 x축보다 y축보다 오른쪽에서 2개 만나니까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이 되는 거지? 맞죠? 잠깐만. 4, 3. 그림을 조금 쌤 잘못 그렸구나, 이거. 그림 좀 잘못 그렸지? 이거 다시 그리자, 그림. 다시 그릴게. 노란색 그래프가 요렇게 돼서 다시 그릴게. 요렇게 돼서 여기 높이가 8이야. 여기 높이가 4고. 그 주황색 그래프는 여기 극대가 3이라며. 그러니까 얘보다 좀 더 밑으로 그려져야 돼. 그래서 똑같은 그래프인데 얘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요런 식으로. 이거 그래프 모양은 똑같이 그려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가지 않겠어? 맞지? 그리고 요 점의 높이가 지금 3이라고 3. 얘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요 점의 높이는 마이너스 1이었지. 됐어? 그리고 요 극소는 0이었고 여기 극대 나오는 애들은 마이너스 2였고 그래서 x축, y축이 이렇게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맞지? 나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y는 마이너스 a라는 가로선이지? 가로선을 그렸을 때 이 그래프들이랑 동시에야 한 점만 만나야 돼.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왜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시면 노란색이랑 여기서 만나고 주황색이랑 여기서 만나니까 양수인 거 2개만 생기지. 이러면 안 된다고. 만약에 요 밑에다 그리면 음수인 것만 2개 만나는 거니까 안 되지. 그래서 양수 하나, 음수 하나를 만들려면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여기다 그리면 당연히 안 됩니다. 세 점 만나니까. 여기서도 만나니까 4점 만나지. 이러면 안 돼요. 실근 2개만 있으려면 교점이 2개만 있어야 돼. 어디다 그리면 되니? 그래서 여기다 그리면 되죠. 이렇게 3이랑 4 사이에 그리면 노란색이랑 음수에서 만나고 주황색이랑 양수에서 만나지. 됐어? 3이랑 4 사이에 그리면 된다고. 4보다 좀 위로 올라가면 이제 개수가 너무 많아지고 3보다 밑에도 그래도 너무 많아지지. 개수가 딱 2개 되는 경우는 개수가 2개, 2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3가지 패턴이 있다고. 언제?
여기 8보다 더 위에 그릴 때 아까 처음에 그린 요 녀석 그러면 양수인 것만 2개가 나오고 아까 이거 마이너스 1보다 더 밑에다 그리면 음수인 것만 2개 나오는데 3이랑 4 사이에 그리면 음수 하나 양수 하나로 나오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 A거든. 마이너스 A. 그래서 마이너스 A가 3이랑 4 사이에 그리면 돼요.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 사이가 된다. 이러면 음수근 하나, 양수근 하나가 나온다. 됐죠? 조금 어렵다. 쌤이 이렇게 안 풀었었는데. 원래 이렇게 안 풀었는데 이렇게 풀어버렸네. 됐죠? 이게 17번이었고 18번? 18번 선생님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해 주지 않았어? 자, 18번 보니까 y는 2x 세제곱 플러스 2라는 3차 함수의 밖의 한 점, 밖의 점 a가 1,a래 에서 주어진 곡선에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을 세 접선이 되도록 3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정수 a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어. 자, 값이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부터 해야 된다 그랬지? 자,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거 없으면 y는 x세제곱에 그냥 2배 한 거잖아. 그러니까 y는 x세제곱이랑 모양이 똑같아. 그래서 y는 x세제곱을 쌤이 그려볼게. y는 x세제곱을 어차피 0,0 지날 거고 그러니까 플러스 2가 있어서 0,0이면 0,2로 바뀌겠지? 0,2로 이렇게 바뀌자. 알겠지? 그리고 이게 없으면 이제 모양은 여기 이거 없을 때 0,0에서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는 건데 그 위로 2칸 올렸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갑시다. 요렇게 조금 다시 그리자. 조금 더 좀 뭐랄까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요렇게 그릴게. 요렇게 조금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1이면 3가? 그래서 여기쯤이 여기가 2니까 여기쯤 4를 쳐서 여기가 지금 1이겠지. 그래프상으로. 왜냐면 1,4를 지나니까. 됐지? 이런 상황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1,a를 점을 찍으래. 1,a를 점을 찍으래. 그럼 잘 봐. 만약에 1,a라는 거는 지금 여기 라인에 여기 라인에다가 점 찍으라는 소리잖아. a가 양수가 크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a가 작아질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만약에 a가 이런 점이라고 치자. a가 이런 점이야. 그럼 이 점에서부터 이 녹색 곡선에다가 접선 그린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리면 있을 수 있겠네. 또 있나? 또 있나? 접선 어떻게 그래? 이게 점점 이렇게 휘어지는 거다. 물론 여기를 넘어가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아래로 블록으로 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접선 그릴 수가 없어 이쪽에. 그럼 이렇게 돼야지 여기서 접선을 그리지.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 얘는. 이쪽으로 휘어져 있으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휘지 않아. 그럼 여기서 접선 그릴 수가 없어요. 접선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네. 근데 만약에 이 점이 아니라 요런 점이었어. 요런 점. 요런 점. 그럼 어떻게 된다고? 접선이 요렇게 접선 하나 그릴 수 있고 이 점에서 접점이 되도록. 그리고 이쪽에서 접점이 되도록 요렇게도 하나 그릴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휘고 있으니까 요렇게 접하는 것도 하나 그릴 수 있잖아. 총 3개 나오지. 이런 점들의 범위를 찾으라고. 여긴 안 되고 여긴 돼요. 그럼 A 값의 범위가 나오겠죠. 또는 A 값의 범위나 아니면 A 값 자체가 나오겠지. 그래서 A 값의 범위를 일단 구하는 식을 구하러 가셔야 된다. 자, 그러니까 접선에 관련된 얘기지. 접선이 3개 나온다는 소리는 봐봐. 일단 접선이 3개 나온다는 소리는 이 녹색 그래프 입장에서 점도 3개가 나온다는 뜻이야. 접점이 3개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접선이 3개지. 점이 3개라는 소리야. 서로 다른 접점이 3개. 자, 가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실제로 구하려고요. 그게 3개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활용 문제 그 앞단에서 좀 했었지. 어떻게 한다고? 뭐가 필요하냐면 항상 접선도 직선이기 때문에 2가지를 아셔야 된다고. 첫 번째는 뭐냐면 접점. 두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
그래서 한 점과 기울기 알면 그냥 직선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 한 점이 접점이라면 접선이겠지. 됐지? 그 접점 뭔지 모르니까 t, 이걸 fx라고 하고 ft라고 합시다. 이걸 fx라고 하고. 그럼 기울기는 뭐야? 접점이 t니까 f 프라임 t. 그래서 이거 미분하시면 6x 제곱이잖아? 6t 제곱이지? 됐어? 부함수라고 미분. 접점에서의 기울기 구하겠다고. f 프라임 t니까 이거 미분하시면 6t 제곱이죠. ft면. 됐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접선 자체를 식으로 쓰면 되지? 어떻게? 이 점 지나고 기울기가 6t 제곱이라고. 그래서 y는 6t 제곱에 x-t 플러스 ft니까 2t 세제곱 플러스 2죠? 2t 세제곱 플러스 2다.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1,a를 지나야 된다고. 따라서 얘가 1,a를 지나야 되잖아? 왜냐면 이 점에서부터 그린 접선이니까. 그래서 1,a를 지나니까 대입한다. 그래서 a는 6t 제곱에 1이었지? 1-t 플러스 2t의 세제곱 플러스 2라는 t에 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a는 숫자고 뭔지 모르는 숫자.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3차 방정식이 t값, 그러니까 접점이 3개라며. 그럼 이 t값도 3개 나와야지. 그러니까 요 3차 방정식에 실근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다. t값이 3개 나와야 되니까 서로 다른 게. 알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알던 문제로 바뀌었다. 이거 정리하러 가는 거야. 이제 정리. 식정리. 6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 세제곱 플러스 2t 세제곱이니까 넘어와서 4t 세제곱. 등호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 6t 제곱 넘어와서 마이너스 6t 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이 플러스 2 넘어와서 마이너스 2. 그리고 a는 이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자. 왜냐면 이거 그래프 확정해서 그리려고. 그래서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러 가는 거죠. 이 녀석을 그래서 이번엔 gx라고 할까? gt라고 할까? gt? 그래서 g't는 8t-12 세제곱인가 이거? 세제곱 12t 제곱 12t지? 그래서 12로 묶으면 12t로 묶으면 t-1 그래서 0이랑 1이다. 그래서 도함수가 이렇게 0이랑 1이고 아래로 블록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원래 gt라는 함수는 이제 어떻게 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이고 0인가? 0이랑 1이지? 0이랑 1. 0이랑 1. 그래서 극소는 1 넣으시면 원래 함수 1 넣으면 4 빼기 6 빼기 2니까 몇이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0 넣으시면 마이너스 2지? 슉 가서 마이너스 2. 됐어? 그리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A니까 Y는 마이너스 A를 그리면 가로선 그리라는 거잖아. 근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게 그리려면 여기다 이렇게 그려야 되지. 언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 사이에.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 사이다. 따라서 A의 범위는 2에서 4 사이지. 정수 A는 3이네 그러면. 3밖에 없으니까. 문제에서 정수 A의 값 구하랬지? 그래서 답이 3이라고. 됐습니까? 19번은 안 해도 되겠지. 좀 쉽다. 끝. 조금 어렵냐? 우리가 결국 뭐 어렵고 쉽고를 느끼는 건 물론 중요한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제 뭐야? 어렵지만 이런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거야. 결국 고등학생이 되면. 지금은 중학생이고 좀 선행이 이제 2년 뒤에 선행이라서 그냥 조금 뭐랄까 신기루 같은 존재 아니냐? 이거 어렵네. 이걸 어떻게 풀어? 이런 생각이겠지만 나중엔 현실로 바뀌는 거잖아. 이거 우리가 실제로 풀어내야 되는 거지. 실제 시험에서 이런 걸 풀 수 있는 실력까지 길러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진짜 많은 내용인데 사실 우리 책이 얇아. 원래는 일반적으로 그 수학2 미적분 원이면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의 한 3배 정도를 공부해야 된다. 그냥 개념서로. 우리 책은 정말 필수적인, 그래서 라이트잖아, 라이트. 정말 가볍게 배우고 있는 책이야. 근데 역설적으로 가볍게 배우기 때문에 너네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많은 내용을 아직 몰라서, 내용을 몰라서, 그러니까 개념을 몰라가지고 문제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알겠죠? 나중에 제대로 다시 확실하게 공부하시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다. 알겠죠? 그리고 사실 이게 아직 우리의 직면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네가 뭐랄까, 무겁게 안 받아들이는 거야. 수업 자체를, 공부 자체를.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이야. 내일 시험 보는 날이야, 수학 시험. 오늘 큰일 났지?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잖아. 그날 집중이 엄청 잘 되지 않냐? 공부 엄청 잘 되지, 시험 기간에. 내일 모레 시험이야. 오늘 공부하면 엄청 잘 되잖아. 내년에 시험 보는 걸 오늘 공부한다고 생각해봐. 근데 내일 시험 보는 걸 지금 공부하는 건 차이가 너무 크지? 그런 것도 있다, 사실. 고등학생들은 똑같은 거 공부해도 훨씬 더 좀 뭐랄까, 직면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해. 더 와닿고, 자기 피부에. 근데 너네는 아직 별로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마음가짐의 차이지, 그런 부분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학생이지만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지금도 내가 지금 이거 내일 시험 보는 그런 상황에서 공부하고 있어 라고 체면을 걸어, 체면을. 알겠지? 그러니까 언제 공부하든 수학은 평소 공부가 시험 기간처럼 해야 된다고. 그건 그냥 마음가짐의 차이야. 알겠죠?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잖아. 똑같이 공부하는 거고. 근데 마음가짐이 하나가 달라지면서 너네 공부의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치열하게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살라고, 하루하루를. 복습도 좀 철저히 하시고, 문제풀이도 설렁설렁 하지 말고 진짜 이걸 문제 잡아먹을 듯이 공부하라고. 알겠죠? 그래서 미분 단원이 끝났다 하면 참 뭘 배웠니? 하면 접선의 기울기를 열심히 배웠지. 그치? 맨 처음 시간 생각하면 접선의 평균 변화율부터 시작해가지고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부터 시작해서 정의부터 시작했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그게 f 프라임 a의 정의였잖아. 처음에는 그래서 극한으로 풀었어요. 미분계수를. 항상 극한으로 풀었어요. 너무 힘들지.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뭘 배웠어? 공식을 배웠죠. 미분 공식. 도함수 만드는 공식 배우니까 엄청 쉽지 않았냐? 어느 순간부터 그 리미트 안 쓰고 있지. 극한 공식으로 안 하고 있잖아. 극한 정의로 안 했지. 정의로 하면 진짜 미쳐, 이거. 근데 지금 미분 공식을 쓰다 보니까 엄청 간단해져. 미분이 엄청 간단해졌어. 알겠지? 뭐 그런 걸 쭉 공부를 했다. 물론 미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 접선의 기울기라는 미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방정식이랑 뭐 이런 여러 가지 활용을 했었지.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한 게 미분단에서 했던 거다. 자, 이제 절반 끝났어요. 책에. 내용상으로 중요한 게 절반 끝났다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적분단원인데 시작은 좀 하자. 오늘 애들이 많이 안 왔어도. 적분단원인데 이 적분단원을 시작하는 건 엄청 간단해. 적분은 너네가 살면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고등학생 되면 미적분학 이런 걸 배워. 미적분이란 걸 배워. 근데 미적분은 개 어려워. 그러니까 각오해. 각오해라. 고등학생 되면 이제 큰일 난다니. 수학 개 어려워진다. 미적분이 개 어렵거든.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니? 미분, 적분을 합쳐서 미적분이라 부르는데 미분이랑 적분 중에서 누가 더 어렵냐면 둘 다 어려워. 근데 미분은 개념이 어려워. 적분은 개념은 쉬워. 근데 계산이 어려워. 미분은 계산은 쉽잖아. 뭐 공식 하나밖에 없잖아요. 미분 공식 하나만 하면 다 미분 다 할 수 있지. 근데 적분은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계산이 어려워. 근데 개념은 쉬워. 좀 차이가 있다. 둘 다 어렵긴 한데. 알겠죠? 그래서 미분 공부할 때는 개념을 진짜 잘 공부해야 되고, 적분 공부할 땐 계산 테크닉을 진짜 열심히 연습해야 돼.
알겠지? 일단 시작을 해보자. 단원 이름이 그냥 적분이 아니라 부정적분이거든? 부정적분? 맞지? 자, 이제 부정적분이 뭔지 정의를 해볼 건데, 잘 봐봐.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 fx라는 함수가 있어. 이 fx라는 함수가 x제곱이야. 알겠지? 그럼 얘를 미분하시면 뭐가 되지? f 프라임 x가 2x가 되잖아. 맞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야, 도함수가, 그러니까 미분해서 도함수가 2x가 되는 함수가 x제곱밖에 없니? 뭐 있어 그러면? 또 다른 fx는 x제곱 플러스 1 해도 되잖아? 어차피 상상은 없어지니까 그냥 2x잖아. 미분하면 그냥 2x다. 맞지? 물론 fx가 어떻게 해도 돼? x제곱 마이너스 1억 이렇게 되지 않나? 1억. 그치? 뭐 100억 해도 되고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상관없잖아. 전부 다 도함수는 fx제곱 f'x는 2x야. 맞지? 난 그럼 뭘 하고 싶냐면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야. f 프라임 x가 2x가 되는, 도함수가 2x가 되는 그 미분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함수 fx가 뭐냐고. 미분해서 2x가 되는 함수 fx를 찾읍시다. 그럼 뭐라고? 지금 보니까 이런 애들이야. 물론 쭉쭉쭉 계속 있겠지. 공통점이 있네. 뭐가? x제곱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뒤에 있는 숫자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있어야겠죠. 없어도 되고 0이어도 되고. 맞지? 여기에 어떤 숫자가 이렇게 슉 들어갈 거예요. 이런 함수가 전체가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요 화살표 과정 있지? 요 화살표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적분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뭐 한 거라고?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게 부정적분이야. 알겠지?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원시함수라고도 불러. 원시함수, 원래 함수로 돌아가자고. 또는 그냥 원함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 같은 말이야. 하지만 부정적분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쓰니까 부정적분. 알겠지? 그래서 부정적분은 뭐냐면 미분하기 전에 함수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부정적분의 정의 빈칸 나누는 게 낫지? 뭐냐면 미분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미분의 역연산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기억하면. 미분이라는 게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거잖아. 어떤 함수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데 그 규칙이 있는 거지. 새로운 함수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연산이야. 미분이라는 것도 연산이에요. 연산은 거꾸로 간다고. 그래서 역연산, 미분의 역연산이 부정적분. 알겠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미분이랑 적분은 서로 반대야. 반대 과정이야 라는 말 들어봤니? 미분이랑 적분은 반대래. 이런 얘기야. 정확하게는 미분이랑 적분이 정반대가 아니라 미분이랑 부정적분이 정반대예요. 알겠지? 그럼 부정적분이란 건 이미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야. 미분을 거꾸로 하면 된다며. 미분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게 부정적분이라고. 알겠지? 근데 여기 네모칸은 어떤 숫자인지 모르는 아무 숫자나 갖다 쓰면 되지 않냐? 그래서 여기 네모칸을 고등학생인데 네모칸 쓰겠냐고. 그래서 네모칸이라고 하지 않고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어떤 숫자인지 모르는데 그냥 숫자야. 그래서 이렇게 상수 취급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C는 대문자 C를 쓴 거야. 상수가 콘스턴트지? 그래서 C라고 쓴다. 그리고 얘를 뭐라 부르냐면 적분상수라고 불러. 적분상수라고 불러요. 알겠지? 부정적분을 하면 항상 적분상수가 생긴다. 원래는 숫자가 뭐 어떤 숫자인지 모르니까 그냥 숫자 하나 갖다 붙여주겠다고. 알겠죠?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부정적분이었어. 부정적분은 미분을 거꾸로 가는 거였고. 알겠지? 야, 근데 미분하세요는 기호로 이렇게 쓰지 않았나? 프라임 붙여가지고 간단하게 나타냈을 때. 또는 이렇게 썼지. 이렇게.
미분을 y는 fx라는 함수를 미분하세요를 기호로 f'x 이렇게도 썼지만 어떻게 쓴다고? dx 그리고 위에다가는 dy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니까 y를 미분하세요야. x에 대해서 y를 미분하세요 이런 뜻이거든. 알겠지? 이걸 이렇게도 쓰지. df dx f가 y니까 y라는 함수가 y라는 함수 이름이 f니까 이렇게 쓰고 fx 이렇게도 쓴다. 물론 dx에 fx 이렇게도 써요. 다 같은 말이야. 다 비슷하게 생겼지? 알겠지? 그래서 기호로 미분을 나타내는 기호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그럼 지금 부정적분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적분을 나타내는 기호도 뭐 새로운 게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알겠지? 적분을 나타내는 기호를 하나 배워보려고. 들어봤지? 어떻게 생겼냐면 적분을 나타내는 기호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다. S자를 위아래로 쭉 잡아당긴 거예요. 왜 S자를 썼냐면 썸이거든. 썸 탄다의 썸이 아니라 썸메이션의 썸이야. 썸. 합이라고. 합. 총합. 알겠지? 총합의 S 이니셜을 쭉 잡아 쓴 거, 잡아 늘린 거고, 이걸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 인테그럴이라고 읽어요. 인테그럴이 무슨 뜻이냐? 인테그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야? 혹시 알아? 잘 몰라? 요즘 애들이 선생님보다 영어 훨씬 잘하던데. 인테그럴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전체의라는 뜻이야. 전체. 알겠지? 그래서 인테그럴은 전체라는 뜻인데 이게 왜 전체라는 의미를 갖는지는 아직 몰라. 우리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일단 부정적분 기호는 이렇게 S자 쭉 길게 쓰고 이거 인테그럴이라고 읽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쓰냐면 적분하고 싶은 함수를 씁니다. 알겠지? 요걸 쓰는 거야. 그래서 EX라는 녀석을 적분하고 싶다고. EX를 적분한 거잖아. EX를 적분하면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EX라는 걸 적분하면 이렇게 됩니다를 기호로 이제 이렇게 쓸 거라고. EX 쓰시고 맨 마지막에 DX를 붙여요. 무슨 뜻이냐면 EX라는 식을 X에 대해서 이거 dy, dx 할 때 dx X에 대해서 적분하세요 이런 뜻이라고. 알겠지? X에 대해서 적분하세요 라는 거는 X가 주인공이라는 뜻이거든. X가 문자라고. 그럼 다른 문자들 또는 숫자들은 전부 다 숫자 취급하는 거야. 많이 들었지 이거? 예전에 그 내림차순 오름차순 정리할 때 X에 대해서 하면 X만 문자야. 나머지는 다 숫자야. 문자도 X 빼고는. 알겠지? 이것도 dx라는 건 X에 대해서 적분하세요 이런 뜻인데 그럼 X만 문자로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문자더라도 숫자 취급을 합니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된다고? 적분하시면 얘가 된다며. 요만큼. x제곱. 쭉 뭐가 된다 이제? x제곱 플러스 c가 됩니다. 이런 뜻이라고. 알겠지? 지금 요 빨간색으로 쓴 요 녀석을 부정적분해서 이렇게 만드세요를 기호로 쓴 게 아니라 EX라는 녀석을 부정적분하시면 x에 대해서 부정적분하시면 x제곱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리고 c는 적분상수 대문자고 뭐 크게 뭐 중요하진 않지만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가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알겠지?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고 이걸 읽어보자 그러면. 알겠지? 자, fx가 x제곱 플러스 c야를 뭐 하면 답이 f 프라임 x가 되고 ex가 되죠? 뭘 하면 이렇게 되지? 얘를 뭘 해야지 얘가 되는 거야? 미분이었지. 미분. 여기 들어가는 말이 미분이었다고. 미분. 알겠지? 그럼 반대로 f 프라임 x가 ex였어. 얘를 뭐 하시면 답이 fx 되면서 x제곱 플러스 c가 되니 여기 들어갈 건 뭐야? 적분이라고. 적분. 정확하게는 부정적분. 알겠지? 부정적분도 그냥 적분이야. 얘를 적분하시면 답이 이렇게 됩니다. 미분이랑 적분은 서로 정반대 과정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애초에 가장 중요한 얘기니까 좀 중요하게 해봤다. 앞으로는 이제 말로 안 하겠지. 이런 것도 그냥 하나 예를 든 거고 앞으로는 전부 다 이렇게 기호로 쓸 거야.
알겠지? 기호의 의미를 이제 제대로 해석할 수 있으면 되신다고요. 알겠죠? 자, 아이고. 좀 여러 가지 뭐 할 거냐면 적분이랑 미분의 적분과 미분의 이거 관계란 뜻이거든. 이렇게 쓰면 수학 기호로 고등학교 때는 안 배워. 근데 그냥 관계란 뜻이야. 적분이랑 미분의 관계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해봅시다. 책에 나올걸? 똑같이. 자, 첫 번째 fx를 인테그럴 fx dx를 하시면 뭐가 된다고? 인테그럴 fx dx를 하시면 기호로 이렇게 써있거든. 대문자 fx 플러스 c 이렇게 써있니 책에? 아, 안 써있네. 이런 거 안 써있구나. 맨 처음에 120쪽에 맞지?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 이렇게 쓰면 무슨 뜻이냐면 fx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부정적분하시면 미분하기 전으로 돌아가시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됩니다고 거기에 상수항 이렇게 적분상수 붙인 겁니다. 이런 뜻이야. 근데 그냥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맨 마지막에 그럼 이 대문자 f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f 대문자 fx를 미분하시면 스몰 fx가 됩니다. 이런 관계를 써주셔야 돼. 그러니까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돼요. 그러니까 스몰 f를 적분하면 라지 f가 되지. 애초에 적분이란 건 부정적분이란 건 미분을 전제로 생각하는 거라고. 정의가 그렇잖아요.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야. 미분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지 적분을 거꾸로 가지. 오케이? 그래서 함수를 애초에 어떤 함수, 이미 함수가 있어. 그걸 처음부터 f'이라고 쓰진 않을 거 아니야. f'이라는 건 f라는 게 전제가 돼 있으니까 f'이라고 쓰지. 그치? 그래서 처음부터 적분할 때 f'을 적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함수를 적분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 함수를 적분하면 그러니까 f'이 있고 f가 있고 대문자 f가 있으면 그냥 암묵적으로 주로 이렇게 많이 써. 물론 이렇게 항상 설명을 해주지만 어떻게?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적분이고 얘를 이렇게 가는 게 적분이라고. 부정적분. 얘를 이렇게 가는 게 미분이고 이렇게 가는 게 미분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여기다가 f를 썼으면 적분하면 라지 f라고 쓴다. 기호로 많이. 근데 그 라지 f가 이렇게 미분하면 스몰 f가 되는 함수라는 걸 언급을 해주셔야 돼. 이건 그냥 요 파란색으로 쓴 요 식 성질이거든. 부정적분의 성질. 증명은 어떻게 한다? 그냥 미분하면 돼. 얘를 미분하면 되죠. 자,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됩니다야. 이 전체. 그럼 요 녀석을 미분하면 얘가 됩니다지. 맞지? 그걸 기호로 쓰자. 알겠지? 그걸 기호로 써볼게. 어떻게 한다고? 얘를 미분하면 fx가 됩니다잖아. 그치? 근데 요 녀석, 그러니까 요 녀석이지, 요 녀석. 요 녀석 전체를 미분하면 fx가 됩니다고. fx를 적분하면 라지 f 플러스 c가 됩니다라며.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fx입니다를 이렇게 씁시다. 어떻게? 얘를 미분하면 fx가 됩니다. 이렇게 쓸 건데. 알겠지? 그 밑줄 친 녀석을 미분이니까 d, dx 이렇게 붙일까? 이게 미분이잖아. 밑줄 친 녀석을 미분하세요라는 뜻이지. x로. 근데 이 밑줄 친 녀석이 얘인데 얘가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 쓴다. 알겠죠? 그래서 뭘 쓸 거냐면 인테그럴 fx dx를 미분하시잖아? 앞에다 d, dx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러면 뭐가 된다고? fx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걸 쉽게 보시면 이런 거지. fx가 있었는데 fx를 일단 적분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미분을 하세요. 이런 뜻이지. 근데 적분이랑 미분은 서로 반대 과정이라며. 같이 있으면 갖다 버리는 거지. 그래서 fx를 적분한다가 미분하잖아? 그럼 뭐가 된다? 그냥 그대로 알맹이가 나옵니다. 이런 뜻이야, 첫 번째. 알겠지?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시면 갖다 버리신다라고. 알맹이면 남는다라고. 자, 두 번째. 그럼 이거 이렇게 써볼까?
fx랑 라지 f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 그럼 인테그럴 f 프라임 x dx 하면 뭐가 된다고? 원래 fx 플러스 c가 되겠지. 여기다 이 관계를 안 써도 되겠네? 미분이라고 했으니까. 됐지? 자, 그럼 이건 다시 요 식을, 요 안에 있는 요 식 있지? 요 식을 f 프라임 x가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써볼까? 인테그럴, 잘 봐봐. 인테그럴에 f 프라임 x를 이렇게 써도 되잖아. d fx dx 이렇게 써도 되지. 같은 표현이라며 이거랑 다시 쓰자 이쁘게. fx를 dx를 붙여서 x로 미분하세요 이런 뜻이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dx 하면 그냥 왼쪽은 그냥 그대로 쓴 거지. 오른쪽은 fx 플러스 c시고. 자, 이번에도 그러면 요 안쪽에 있는 알맹이 맨 처음에 fx부터 시작합시다. 자, fx 지금 왼쪽을 해석해 볼 거야. fx라는 함수를 미분하신 다음에 적분하세요지. 미분부터 하고 적분하세요야. 여기 위에서는 적분부터 하고 미분하세요고. 얘는 미분부터 하고 적분하세요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얘가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적분상수 c를 붙이고 나오더라. 왜냐면 맨 마지막에 적분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적분하잖아? 그럼 적분상수 c가 생긴다고. 적분하면 적분상수 c가 생긴다며. 그래서 fx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맨 마지막에 적분상수 c가 생긴다. 근데 요 녀석은 위에 줄은 f를 적분하잖아? 그럼 적분상수 c가 생길 거야. 근데 다시 미분하면 상수는 없어지니까 그냥 자기 자신만 남는다고. 알겠지? 그런 의미세요. 별거 없지? 연습 한번 해볼까? 연습. 예를 들어서 인테그럴 뭐라고 쓸까? 그래. x제곱 플러스 x dx 하면 이 녀석을 적분하세요지? 그걸 다시 미분하래. 그럼 뭐가 된다고? 그냥 x제곱 플러스 x가 된다고. 적분을 했다 할 필요도 없어요. 적분했다가 다시 미분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온다고. 근데 순서를 바꿔서 인테그럴의 dx에 x제곱 플러스 x dx 이렇게 하잖아? 뭐라고? 이 녀석을 미분했다가 다시 적분하래. 그러면 있으면 안 하고 원래 알맹이가 x제곱 플러스 x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c를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고. 적분상수를. 맨 마지막에 적분이라서. 적분할 때는 항상 마지막에 적분상수 c를 붙여줘야 돼. 알겠지? 별거 없지? 그런데 이런 거 해볼까? 자, 봐봐. 인테그럴 dx인데 여기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야. 자, 이걸 계산해보래. 그럼 요 알맹이 함수 있잖아? 요 알맹이 함수에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라며. 적분을 마지막에 하면 미분부터 하고 적분을 하시면 알맹이가 그대로 나온 다음에 적분상수 c를 붙인다며. 그럼 요 녀석은 알맹이 그냥 나오신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 다음에 마지막에 적분상수 c를 이렇게 붙이나? 가 아니란 거 좀 얘기해 주려고. c가 상수야. 근데 5도 상수지. 그럼 상수랑 상수는 이렇게 두 번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c라고 쓰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미분하면 5 없어져 아예. 그냥 이거 적분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오케이? 이거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나 아니면 플러스 5가 붙어있는 거를 미분하면 적분하나 똑같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맨 처음에 어차피 미분할 거면 상수항은 없어진다. 알겠습니까? 적분상수의 좀 특징이에요. 알겠지? 상수항이 살아있으면 적분상수랑 상수항이랑 같이 쓰면 그냥 C 하나만 쓴다고. 어차피 C가 어떤 상수인지 모르는 상수를 그냥 문자로 쓴 것 뿐이야. 어떤 숫자야. 이런 뜻이잖아. 그럼 어떤 숫자겠지 이만큼 그냥 C라고 써도. 5 더하기 C도 어떤 숫자잖아. 알겠지? 이상한 소리 하나 해볼게. 이상한 소리.
문자. 문자의 종류를 좀 얘기해보자. 우리 수학 시간에 쓰는 문자들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 총 3가지를 얘기해보려고. 문자의 종류를 뭐 이런 거 책이 안 나오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면 돼. 문자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냐면 상수형 문자라고 할게요. 상수형 문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변수형 문자. 상수형 문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숫자 취급하라는 뜻이야. 숫자 취급. 숫자 취급. 상수니까. 변수형 문자는 미지수 취급하라는 뜻입니다. 미지수 취급.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지? 바로 알 수 있잖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썼다고 치자. 그럼 a, b, c는 상수 취급하는 문자죠. 그리고 x는 문자 취급하는 미지수 취급하는 거니까 a, b, c가 상수형 문자고 x는 미지수, 변수형 문자라고. 근데 한 종류가 더 있어. 한 종류가 더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부정형 문자라는 게 있어요. 부정형 문자. 부정형 문자는 무슨 취급하는 거냐면 집합이야. 그 문자 자체가. 알겠지? 무슨 말이냐면 봐봐. n이랑 이런 거 본 적 있어? 집합 해놓고 뭐 2n이래. 바 n이 정수 이랬어. 자연수 할까? 자연수? 자연수 이랬어. n이 자연수 이랬어. 그럼 여기 EN이라는 녀석은 전체, 짝수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 n이라는 문자는, 요 n이라는 문자는 자연수 전체를 얘기하는 문자잖아. 맞지? 그 집합 자체를 얘기한다고. 자연수라는 집합 자체를. 요 문자 n은. 알겠어? 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봐봐. n이라는 녀석이 있고, n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대. 두 식이 같습니다 하면 미친놈이지? n이랑 n 플러스 어떻게 똑같아? 근데, 여기 뒤에 n이 정수예요 라는 말이 붙어있다고 치자. n이 정수입니다 라는 말이 붙어있다고 쳐. 그럼 얘는 그냥 n이라는 정수 자체, 정수의 집합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요 n도 정수의 집합 자체를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1을 더해봤자 정수에다 1을 더해봤자 정수잖아. 이거 그냥 정수야. 정수의 집합 자체를 얘기하는 거라고. 또 정수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같지 그러면. 이게 이상해? 그러면? 안 이상하지. 같다는 게 안 이상해지잖아. 알겠지? 이렇게 문자가 집합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부정형 문자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뒤에 숫자가 붙어 있으면 그냥 얘를 무시해도 좋다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숫자 붙어 있는 거 숫자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알겠지? 부정형 문자죠. 아까 플러스 5 플러스 C는 그냥 이거 C라고 쓰면 된다고. 알겠지? C가 여기 적분상수 C가 0이야, 1이야, 1억이야. 정해져 있어? 뭐여도 상관없지. 이런 거 우리 뭐라고 불렀어? 부정이라고 불렀잖아. 그래서 이름이 부정적분이야. 적분상수가 뭔지 정해져 있지 않은 적분이라서 부정적분이라고. 알겠죠? 나중에 적분은 종류를 2가지를 배우게 된다. 첫 번째 배운 게 오늘 배운 부정적분. 뭐라고? 미분의 역연산이야. 물어볼 거야. 다음 예전에. 다 나중에 배우고 나서. 부정적분. 2종류 나오는데 첫 번째 부정적분은 뭐라고? 미분의 역연산. 두 번째 배우는 거는 정적분이라는 거다. 정적분의 정의는 뭐냐는 그때 다시 얘기하실 거고. 알겠지? 그럼 부정적분이랑 정적분의 차이가 뭐니 하면 각각의 정의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정의가 전혀 달라. 부정적분이랑 정적분이 전혀 달라요. 예전에 쌤이 첫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니? 그 뉴턴 아저씨랑 라이프니츠라는 아저씨가 서로 그 원조 논쟁이 있었다 그랬지. 내가 진짜 원조야. 그 원조 맛집 뭐 이런 얘기 했었다고 그랬잖아. 맞지? 근데 그 아저씨들이 미적분을 만든 사람들이라며 거의 동시에. 근데 미적분을 만들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라는 게 봐봐. 미분이라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야. 적분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아르키메데스 아저씨가 있었잖아. 옛날에 아르키메데스 아저씨가 이렇게 생긴 구 있잖아. 구의 부피 구하는 걸 어떻게 구했는지 알아?
구의 부피를 어떻게 구했냐면 얘를 샥샥샥 잘게 쪼개 슬라이드 시켜. 그러면 아주 얘가 그 중에 하나를 가져오시면 요렇게 생긴 무슨 그 얇은 원판처럼 생기지 않았어? 원판은 아니야. 원 기둥 모양이 아니야. 높이가 엄청 작은 원 기둥이 아니라 이 곡선이잖아. 그치? 근데 이걸 더 얇게 쪼개면, 얇게 자르면 거의 원 기둥처럼 되지 않니? 그치? 얇게 쪼개서 조각을 엄청 많이 내. 그리고 그걸 다 더하면 되잖아. 그럼 전체 부피가 되겠네. 그래서 9의 부피를 그런 식으로 구해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란 걸 알아냈대요. 미쳤지? 아르키메데스 아저씨가 2000년, 2000 몇백 년 전이야.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시절에는 파이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야. 그래서 이 아저씨는 어떻게 했냐면 파이를 직접 계산하셨죠. 본인이. 파이라는 숫자를 직접 계산했어. 3.14, 159, 653 땡땡 가는 걸. 그리고 원 뿔의 부피도 똑같이 쪼개는 거 잘게 쪼개. 그러면 또 원기둥, 조그만 원기둥, 높이가 엄청 낮은 원기둥 모양이 엄청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걸 다 더한대. 그래서 적분할 때 적이 뭐냐면 쌓을 적자야. 쌓을 적자. 그래서 쌓는다고 계속 쌓아요. 분은 뭐냐면 나눈다는 뜻이야. 알겠지? 분은 나눌 분자라고, 분수할 때 그 분이라고 나눈 다음에 다시 쌓는다는 뜻이에요. 적분은. 알겠니? 잘게 쪼개서 다시 축축축 쌓는다고. 이런 방식으로 정의하는 게 정적분이거든. 부정적분은 이렇게 쌓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지. 뭐야? 미분이잖아 그냥. 부정적분은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라며. 그러니까 원래 미분이라는 녀석과 정적분이라는 녀석이 다른 세상에 살던 녀석이야.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고 그걸 거꾸로 한 게 부정적분. 그냥 미분이나 마찬가지다. 부정적분은 이름이 없던 시절이라고 생각할게. 미분이 있었어. 적분이 있었어. 적분은 얘였다고. 몇천 년 전부터. 근데 뉴턴 아저씨는 한 400년 되지 않았냐? 한 400년쯤 전 사람이지. 그럼 그 2000년, 1600년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미분이라는 게 따로 있었고 적분이라는 게 따로 있었던 거야. 이거 뭐 구의 부피 구하고 이런 거. 그런데 뉴턴이 그리고 라이프니츠랑 거의 동시에 나타나서 무슨 짓을 한 거냐면 미분이랑 적분이 무슨 관계인지를 밝힌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얘가 그냥 따로 얘 따로 관계가 없는 줄 알았어. 아무 관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두 개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발견한 게 뉴턴이랑 라이프니츠라고.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진 거야. 그래서 미적분학이라는 새로운 과목이 만들어진 거다. 알겠지? 미분이랑 적분은 원래 따로따로였어. 근데 그 두 개가 합쳐지면서 미분적분이 된 거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냐? 적분이랑 미분이 무슨 관계인지를 따지는 게 우리의 목표야. 부정적분은 지금 적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적분이랑은 원래 관련이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말하는 적분은 이거 얘기하는 거다. 이걸 정적분이라고 불러. 알겠지? 이렇게 막 쌓아서 부피 구하고 넓이 구하고 이런 게 정적분이야. 근데 정적분과 미분이 무슨 관계입니까? 를 계산할 때 부정적분이 사용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 이름이 부정적분이야. 미분의 역이니까 영미분 이렇게 써야지 이름을. 맞지? 니네라면 영미분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겠어? 미분의 역연산이라며. 그럼 영미분 했어야지. 함수 거꾸로 가는 게 역함수면. 미분 거꾸로가 영미분 했어야지. 근데 이름이 부정적분이야. 왜 아무 관련 없는 적분이랑 이름을 맞춰줬을까? 생각을 해봐야지. 알겠지? 요렇게 하는 정적분이라고 하는 녀석, 부피 구하고 넓이 구하고 하는 녀석을 이제부터 미분이랑 연결지어서 하겠다고. 그게 여기 단원의 시작이다. 미적분학의 시작이라고. 그 얘기를 부정적분을 다 배우고 나서 할 거야. 알겠지? 그게 어려운 거고 오늘 하는 거는 뭐 미분 거꾸로 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지. 그냥 기호만 하나 배운 거예요. 기호 하나. 알겠죠? 부정적분이라는 이름에 유래를 얘기해줬다. 뭐가 부정이라고? 적분 상수가 부정이라서 이름이 부정적분인 거야. 적분은 적분인데 정해져 있지 않은 적분이야. 그래서 부정적분이다. 계산법을 좀 배워볼까? 아니다. 그럼 책을 볼까?
연습 하나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적분을 하는 방법을 배우진 않았어요. 부정적분 계산법을 배우진 않았는데 적당히 눈치껏 미분을 거꾸로 하면 되는 거니까 눈치껏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인테그럴 봐봐. 책에 나와 있는 거 하나 해볼까? 3 이랬어. 3dx 이랬어. 그럼 뭐라고? 미분해서 3 되는 게 뭐냐고. 3x지? 3x 한 다음에 c만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고. 우리 지금 적분하는 공식을 배웠어? 안 배웠지?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미분 거꾸로 가면 되는 거니까. 이게 책에 나와 있는 거 지금 해본 거다. 인테그럴 예를 들어서 x dx야. 그럼 뭘까? 뭘 미분해야지 x가 되냐? 2분의 1 x제곱이지. 미분하면 x잖아. 그리고 뒤에다가 그 적분상수 이렇게 붙여준다. 알겠죠? 자, 다시 해볼까? 뭐 해볼까? 책에 나와 있어서 이런 거 해보려고. 4x래. 4x dx야. 그럼 뭘까? 4x를 적분하세요. 미분하기 전으로 돌아가세요. 그럼 뭐야? 2x 제곱이지. 맞지? 그럼 4x잖아. 물론 뒤에 적분상수 c 이렇게 붙여주는 거고. 다시 인테그럴 9x 제곱 dx래. 뭘 미분해야지 9x 제곱이 됩니까? 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공식을 안 배웠기 때문에 미분을 가지고 생각해야지. 뭘 미분해야지 9x 제곱이 돼요? 3x 세제곱 플러스 c죠. 그럼 적분할 수 있는 거네. 우리 부정적분. 그치? 근데 이게 계산이 지금 아주 간단한 녀석만 했으니까 어렵지 않은데 3번인가? 그래서 부정적분의 계산 방법 공식 몇 개 알려주려고. 자, 인테그럴에 뭐가 있냐면 숫자 k 곱하기 fx dx래. 그래서 kfx라는 함수를 적분하세요. 야. 근데 적분은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기 때문에 야, 미분할 때를 생각해보자. 어떤 함수에 앞에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걸 미분하래. 그럼 그 숫자는 무시하시지. 그대로 두시고 뒤에 것만 하잖아. 예를 들어서 2x 3승을 미분하세요 하면 이것만 미분하잖아. 이거 미분하면 0인데? 그냥 놔두시 이것만 미분하지. 그래서 얘는 2배의 x 3승을 미분하세요 이렇게 바꿨잖아. 이거 통째로 미분하세요는 2는 그대로 놔둔다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분도 어차피 미분의 역이기 때문에 거꾸로 하든 원래 하든 뭐 상수항은 안 건드리겠지. 그래서 뭐 한다고? 얘는 f x만 부정적분 하시고 뭐하냐? 인테그럴 fx를 하시고 숫자 k는 그냥 앞으로 끄집어내서 그냥 놔두신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뭐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거는 앞으로 인테그럴 기호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자, 인테그럴 fx 플러스 gx래. fx 플러스 gx라는 함수를 적분하시래요. 근데 미분할 때는 똑같이 야, 더해져 있는 함수를 미분할 때는 각각 미분하면 되잖아. 그럼 더해져 있는 함수를 적분할 때도 각각 적분하면 되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인테그럴 fx dx 더하기 인테그럴 gx dx 이렇게 하면 된다. 각각 적분하라고. 알겠지? 더해져 있는 함수를 적분할 때는 각각 적분하면 됩니다고. 숫자가 곱해져 있는 함수의 적분은 숫자는 따로 원래 함수만 적분합니다. 이런 뜻인데 이걸 생긴 대로, 기호 생긴 대로만 보면 숫자는 인테그럴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고. 덧셈은 마치 인테그럴 기호가 이 덧셈에 대해서 분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연습. 자, 인테그럴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이렇게 됐다고 치자. dx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인테그럴 3x 더 dx 플러스 인테그럴 4 dx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 3은 앞으로 나와요. 그 3 곱하기 인테그럴 x dx 플러스 인테그럴 4 dx 이렇게 합시다. 그럼 4 뭘 미분하면 4가 된다고? 4x요. 물론 플러스 c지. 얘도 뭘 미분하면 x가 된다고? 2분의 1 x제곱 곱하기 3이니까 2분의 3 x제곱이겠지. 플러스 c. 근데 c는 한 번만 쓰면 돼. 마지막에 한 번만. 그래서 플러스 그냥 c 이렇게 쓰면 된다.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세 번째. 우리
미분 공식 딱 하나였지. 다항함수의 미분, 곱의 미분도 있었구나. 여러 개 있었구나. 근데 적분 공식은 딱 하나야. 공식이 하나야. 근데 계산 테크닉이 미쳤죠. 공식은 하나야. 정확하게는 공식이 한 3, 40개 되거든. 근데 미적분 원에서는 하나야. 알겠지? 뭐냐면 다항함수만 미분해 왔잖아, 우리. 다항함수만 적분한다. 그래서 인테그럴, 잘 봐봐. 인테그럴 x의 n승이라고 써져 있는 녀석을 적분하잖아. 다항함수니까 얘를 적분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n이 앞으로 나오면서 지수가 하나 작아지지. 적분은 거꾸로 하는 거니까 원래는 지수가 하나 작아지는데 지수가 하나가 늘어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의 n 플러스 1승이 돼요. 왜냐면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치? 야, 근데 이거 미분하면 앞에 n 플러스 1 곱해지잖아? 근데 n 플러스 1이 없지?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앞에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었다면 이제 얘를 미분하면 지수 하나 낮으면 n 되는 거고 n 플러스 1이 곱해지는 게 없어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뭐 하느냐? x의 n승을 적분하시면 뭐가 된다고? 치수를 하나 이렇게 플러스 1을 해주세요. 지수를. 그리고 나서 그 지수의 역수를 앞에다 곱해줍니다. n 플러스 1분의 1. 알겠지?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서로 역수관계입니다. 라고 기억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다. 알겠지? 나중에 이제 이런 거 할 거야. 예를 들면 자 x에 2분의 3승 이런 걸 적분해보세요. 이런다고. 이게 뭔데 그러면? 이거 x 루트 x인 거잖아 이거. 모르지? 모르지 아직. 여기에 분수가 들어갈 수 있어 나중에. 배웠어요. 하고 대수 같이 해가지고. 했나? 지수 법칙 했어? 그래 이런 거 나온다고 x 루트 x. 이것도 적분할 수 있어. 이건 다항함수는 아니지. 루트 들어가니까. 무리함수야. 적분하세요 뭐 한다고? 1을 더해요. 그럼 2분의 5지. 2분의 5지? 그럼 앞에 5분의 1을 곱한다고 이렇게. 역수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알겠죠? 지수의 역수를 앞에 곱해주는 거야. 원래는 그냥 그 지수를 바로 앞에다 곱하니까. 미분할 때는. 거꾸로 하니까 역수를 곱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플러스 c 이렇게 붙여주겠죠. 됐어? 자, 하나만 연습하고 갑시다. 그러면 잘 봐. 인테그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이렇게 dx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다 따로따로 쓰는 거지. 예적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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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적분하면 뭐라고? x에 3승이고 3분의 1 곱한다. 더하기 5는 그대로 납두시고 x만 적분하면 되지? 그럼 x의 제곱이고 2분의 1을 곱한다. 그럼 2분의 5겠죠. 그래서 앞에가. 더하기 3을 적분하시면 3x죠. 그리고 마지막에 적분상수 c 붙인다. 이거야. 이거 하나 배운 거야. 다 배우겠다 그러면 부정적분은. 알겠죠? 별거 없지? 그냥 미분 거꾸로 하면 되고 공식 하나 배운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기호 나와 있는 거 해석할 줄만 알면 됩니다. 됐어? 그래서 지금 120쪽, 121쪽 2페이지 한 거야. 복습 열심히 해오시고. 알겠죠? 별로 할 거 없지? 애들이 많이 안 와서 많이 안 나갔다. 숙제 어디까지냐고? 여기까지 복습하라고. 그럼 확인 문제 이런 거 연습, 중요한 게 기호를 딱 하나 배웠는데 앞으로 이 기호 주구장창 나올 거거든?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120쪽, 121쪽 읽어보면서 내용 정리 한번 제대로 하고 오시라고요. 알겠죠? 아직 문제풀이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누가? 영상 보내주시면 되니까. 영상 보면. 똑같이 배운 건데 왜 모르겠어.